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주입니다. 오늘 인터뷰는 경기도의회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계신 정승현 운영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위원장님 먼저 현재 경기도의회 내에서 맡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의회직으로서는 지금 의회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의회가 140명인데 저희 민주당 의원이 132명입니다. 그래서 유일 교섭단체인데 교섭단체 총괄 수석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대책위원회 공동 단장을 맡고 있고, 또 도와 교육청 그리고 저희 의회 간의 정책조정협의회가 있는데 그 정책조정협의회 이제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님, 민주당 총괄수석 부대표, 그리고 코로나19 대책위원회 공동단장을 맡고 계신데요. 이렇게 현재 근데 코로나19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의회 운영에 미친 영향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장시간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가 선언이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확진자는 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변화됐고 또 달라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우선은 사실 코로나19 시대 이전에는 의원들 의정활동 또 의회 내의 어떤 이 활동들이 굉장히 좀 생동감 있게 진행이 됐다라면은 지금은 굉장히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첫째, 의회에 찾아오는 이 손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한을 했고, 또 들어오는데 방역 장비를 설치해서 철저히 이 방역에 임했고, 또 사실 굉장히 정책 토론회랄지 또 뭐 간담회, 정담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하루 종일 진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비대면 회의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변화들이 있는 거죠. 또 의원들 역시 지역 주민들과의 접촉도 굉장히 좀 사실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 그런 변화들. 그래서 이제는 뭐 언택트 코로나 시대를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또 사전 이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의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방역 지침 등을 지키면서 의회 회기 일정 그리고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오셨나요? 우선 이제 방역 지침이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 모든 출입구에 이제 이 철저한 이 방역을 위해서 이 발열 체크기랄지 또 소독기랄지 그런 것들을 설치했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의회 각 시설물에 대한 또 공간에 대한 이 대관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히 제한을 했던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회기 일정을 다소 좀 단축시킨 경우도 있었고, 또 회의장의 참석 범위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좀 운영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본회의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전체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건 의결할 때 외에는, 그러니까 투표할 때 외에는 기본적으로 거리두기를 떠서 2층 방청객까지 이용을 해서 의원들이 좀 앉도록 하고, 또 의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일부 참석자 외에는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실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좀 이 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안들, 그렇게 좀 의사 일정을 조정했고 또 직접 챙겨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 의회 대응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방자치법 개정됨으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사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이 고민 자체가 사실 또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 뭐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지방자치법 개정 자체가 당초 우리가 원했던, 또 우리 지방의원들이 원했던 그런 지방자치법 개정과는 다소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어서 아쉽습니다만은, 그나마 어쨌든 이런 정도라도 개정이 됐다라는 데 대해서 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준비해야 될 거는 인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서 좀 대비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법률이 임한 지방 사무에 대해서 그에 후속되는 이 우리 의회 내의 어떤 각종 조례 규칙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26개 정도의 법안 또 규칙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면 다 지금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특히 우리 의회는 이제 지방자치 발전위원회를 사실 만들어놔서 이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 맞물려서 저희 지방 의원들 또 지방의회가 바라는 그런 어떤 지방의회상 정립에 대해서도 많은 건의를 드리고 또 논의를 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인사권의 독립됨으로 인해서 그 의회 내에서 인력 운영 부분 등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구를 안산시로 두고 계신데요. 이 안산 시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나요? 사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 현장에 자주 나가는 부분들도 어려웠고 또 주민들을 자주 만나는 부분들도 사실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역 현안에 대한 사업들은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 관련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나름 역할을 냈고 또 충분히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드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구도심, 원도심이 구도시와 신도시가 굉장히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소위 말하는 구도심에 대한 이 도시 재생 사업, 리모델링 사업에 좀 중점을 두고 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과 늘 같이 이 논의를 통해서 향후 방향들을 설정하고 또 그 설정된 방향대로 좀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언이랄까 또 그런 역할들을 계속해서 수행해 왔고 또 우리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이 공간에 대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도비를 확보해서 좀 더 편안하게 시민들이 산책하고 또 볼거리 또 즐길거리를 좀 만드는데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우리 지역에는 장상 3기 신도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3기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만 사항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불만 해소를 위해서 경기도시공사 또 LH 또 국토부 관계자들 만나서 그런 불만 해소를 위한 또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 충족을 위해서 작은아마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이 역점을 두고 마무리하시고자 하는 부분과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임기가 이제 뭐 한 8개월, 한 8, 9개월 남았네요. 어쨌든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운영위원장으로서 역점을 두고 또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력 배치를 명확히 해놔야 되겠다. 인력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 사무처 조직 진단에 대한 용역 또 상임위가 지금 운영이 포함해서 12개 상임위, 특위 포함해서 13개 상임위가 있는데 이 상임위 운영과 관련해서도 좀 뭐랄까 좀 명확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 놔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새로 들어온 직원에 대한 역량 강화 차원에서 어떤 교육 사업도 좀 이 교육 계획도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라는 좀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내년에 이제 우리가 신청사로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사 이전했었을 때 우리 의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배치 문제, 또 의회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이 후생복지 측면에서의 어떤 공간 배치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좀 잘 마무리를 하고 싶고, 또 특히 신청사에는 이 경기도의회 의정기념관인 이 경기마루라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라키비움이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간은 저희 뭐 의원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열린 공간으로서의 어떤 이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우리 도민들이 직접 참여 이 의정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당초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공간으로 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거기에 또 이 원 인력을 좀 집중해서 고민하고 또 이 일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의원님 끝으로 지역민들과 도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1380만 도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장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일상의 패러다임이 바뀔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정책이나 또 우리 도 방역 정책에 잘 따라와 주신 덕분에 아마 오늘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선포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저희 142명 경기도 의원들 늘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같이 감당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시면은 분명 우리 도민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그런 의정활동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승현 운영위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YBC 뉴스 한스경제, 상경일보, 중도일보, 시사일보, 대한투데이와 공동 진행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